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최근 미국의 애플사에서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12를 출시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아이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특히나 일본에서는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56%나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아이폰에 대한 사랑은 남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호기심의 아이폰 12를 분해해 분석했다가 일본 열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자국의 제품보다 아이폰을 훨씬 선호하는 일본에서 망연자실해하며 다시는 아이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과연 어떤 상황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났는지 저 쏨디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일본은 애플사의 아이폰한테 매우 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의 한국 제품의 비중이 제일 컸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아이폰을 구성하는 한국 제품의 비율은 아이폰 11보다 높아지면서 미국을 따라잡아 아이폰 제품 비중 1위가 되었고,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일본 열도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국의 돈무대가 시작됐다며 자책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쿄에 있는 모바일 기기 조사 업체인 포말하우트 테크노솔루션이 아이폰 12를 분해한 결과를 토대로 부품을 가격 기준으로 분석해봤더니 한국 제품의 비중이 가장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말하우트는 가격 기준을 산정해 아이폰 12의 제조 원가를 $373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예상과 다르게 한국 부품의 가격 비율이 원가의 27.3%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다음으로 2위에 오른 곳은 미국 25.6%로 아쉽게 한국에게 미국이 밀려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은 한참이나 가격 비율에서 밀렸는데요. 3위에 오른 일본이 13.2%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대만이 12.1%, 중국이 4.7% 순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년 가을에 출시된 아이폰 11과 비교하면 약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합니다. 한국 부품의 가격 비율은 9.1%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부품과 일본 부품의 비율은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하락했죠. 일본에서는 한국 부품들이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로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디스플레이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2의 화상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채택하면서 자신의 라이벌이자 올레드 패널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기 때문이죠. 반면 아이폰 12에 들어간 올레드 패널의 납품 가격은 약 $70로 부품 원가 총액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공급한 아이폰 12에 사용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19.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 역시 한몫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SK하이닉스가 납품한 D램 가격은 $12.8 수준으로 분석되면서 결국 $10 이상의 고가 부품 공급이 한국의 점유율 약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아이폰의 삼성 낙점에 울고 있는데요. 그간 애플의 주요 디스플레이였던 LCD 패널을 납품했던 일본 업체 재팬 디스플레이는 올레드로 갈아탄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부품 기여도가 제로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올레드 패널에서 소니와 파이오니아 등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 투자 경쟁에서 쫓아가지 못해 이제는 한국의 돈무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업들이 고가의 부품들을 공급하며 강한 면모를 보인 데 반해 일본 기업인 소니와 무라타 제작소 등은 상보용 금속 산화 반도체 이미지 센서나 적층 세라믹 컨덴서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부품에서만 경쟁력이 있었다고 분석돼 제조업 강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났죠. 더불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애플 스마트폰 부품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일본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이 강점을 가졌던 분야에서 이제 점점 제한되고 있다. 이제는 한국밖에 안 보인다고 자국의 제조업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과거 디스플레이 강국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지 못해 한국에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완전히 넘겨줬다는 사실에 일본 스스로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단순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이라 불리는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완패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에서는 그나마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한국 기업을 따라오던 중국 기업마저도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LG화학은 내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를 전량 수주했습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히던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단독 수주를 이뤄낸 건데요. 지난 20일 해당 업계에서는 LG화학이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에 이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Y까지 배터리를 공급하며 세계 1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서 앞선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중일 3국 간 배터리 전쟁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테슬라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전기차 모델 Y는 차량 중량이 약 2톤으로 모델 3보다 20%가량 무겁습니다. 때문에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출력과 항속거리가 떨어지는 LFP 배터리보다는 NCM 계열 배터리를 채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모델 Y엔 LG화학에서 생산하는 원통형 NCM 배터리가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해서 NCM 계열의 배터리 기술이 떨어지는 중국 CATL과 NCA 배터리 말고는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파나소닉하고는 다르게 LG화학은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배터리 기술을 통해 테슬라의 NCM 배터리를 공급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모델 Y의 배터리를 한국의 LG화학과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이 배터리 공급 물량을 나눠서 수주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나소닉은 그동안 테슬라의 최대 배터리 공급업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CATL의 경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타적인 정책까지 쓰며 지원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적절히 배터리 물량을 나눠서 발주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건데요.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열고 보니 테슬라는 저렴한 가격과 기존의 협력업체와의 관계보다는 한국의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택했죠. 이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LG화학은 이번 모델 Y 배터리 전량 단독 수주로 앞으로 있을 순위 경쟁에서 한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전히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격차를 더 벌려 미래에도 한국의 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되자 중국과 일본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약 2,000명에 달하는 일본에서 고가의 마스크가 출시됐다. 로이터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매장에 등장한 마스크는 0.7캐럿의 다이아몬드와 백금,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등으로 장식돼 있으며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마스크 전문 쇼핑몰에서 전시, 판매되고 있는 이 마스크의 가격은 100만엔, 한화로 약 1,060만원에 달한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해당 상점을 방문한 일부 관광객들은 현재 우리 상황을 넘어선 상품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매장에 들른 한 66세 여성은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마스크를 쓰면 그에 맞는 의상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차려입는 것은 조금 쑥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마스크가 실제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를 제조한 업체는 지난 9월부터 다양한 가격대의 보호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엔짜리 마스크가 등장한 일본에서는 코로나19가 꾸준히 확산되는 모양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오후 11시 30분 기준 1946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13만 8,499명, 누적 사망자는 2,04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마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호 마스크는 아니다. 지난 8월 이스라엘의 한 보석 업체는 150만 달러, 한화로 16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마스크를 제작해 공개했다. 18K 금 250g으로 만들어진 이 마스크는 겉면에 총 210캐럿에 달하는 천연 다이아몬드 3,609개가 촘촘하게 박혀있다.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침투할 수 없도록 최고 등급인 N99 필터도 장착됐다.
당시 제작된 마스크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중국인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11월에는 미국의 한 사업가가 같은 마스크를 주문해 2차 제작에 들어가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2달여 만에 궁지에 몰렸다. 자신이 주도한 여행, 외식 장려 정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데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와 관련한 거짓 해명에 대한 공동 책임을 추궁받으면서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25일 감염 상황이 두 번째로 높은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 왕내 세주 간 자제 등을 정부에 제언했다. 오미 시게로 회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쿄 23구와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를 거론했다. 해당 지역의 왕래 자제 외에도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 영업 단축, 외식 장려책인 고투이트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여행 장려책인 고투 트래블에 대해선 이들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을 일시 중단할 것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전문가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감염 확산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에 한해 신규 예약의 일시 중단을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코로나19 확산 조장을 이유로 고투 캠페인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투 트래블이 감염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감염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를 순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위기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며 무책임한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가 총리가 고투 캠페인 중단에 신중한 배경은 관방장관 시절부터 자신이 주도해온 간판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전면 중단하거나 도쿄와 같은 대도시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정책 미스를 자임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러나 26일 기준 도쿄도의 중증 환자는 60명으로 지난 일주일 전 39명에 비해 급증했다. 5월 긴급 사태 선언 해제 이후 최다 기록으로 의료 체제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 측이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비용을 일부 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도 스가 정권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야당 측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아베 전 총리와 스가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호텔 증명서 중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아베 전 총리 측의 비용 보전은 일절없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스가 총리가 아베 정권의 2인자로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셈이 됐다. 스가 총리 측은 어디까지나 아베 전 총리 측의 문제라면서도 정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 향배에 따라 내각 지지율은 물론 내년 중의원 해산 시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여당 내에선 이미 1월 해산은 무리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9월 퇴임 이후 보수, 우익 세력을 대상으로 건재를 과시하며 활동 재개에 나선 아베 전 총리의 구심력도 약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25일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225 지수는 3일 연속 상승해 전일 대비 240.45포인트 상승한 26,537.31의 거래를 마치며 1991년 4월 이후 약 29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약 2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날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 및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일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경기 대책도 계속될 것이란 견해가 투자 심리 강화로 이어졌다. 오전장에서는 지난 이틀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일며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매수 심리가 회복되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JPX 니케이 인덱스 400 지수는 3일 연속 상승해 전날보다 101.47포인트 오른 16,155.04에 토픽스 지수는 5일 연속 상승해 10.58포인트 오른 1,778.25에 장을 마쳤다.